아우 속상하다 속상해. 아유, 땅 꺼지겠네. 왜 그래? 왜 그러노? 그러게 회의 전부터 분위기 왜 이렇게 처져 있어요? 아 그게 아니라요 선배님. 주말에 놀러 가려고 예약했는데 또 비 온대요. 그래 맞다. 비 엄청 실이 온다더라. 아 진짜 비 많이 오면 위험하지. 일단 다음에 놀러 가. 다음에요? 네. 다음에? 비 온다고 다음에? 또 지난번에는 태풍 온다고 다음에. 맞다. 이러다가 영영 못 갈 것 같아요 휴가. 근데 괜히 그런 날 나대지 마. 괜히 그런 날씨 그런 날은 집에 있는 게 막 최고로 편하다 진짜. 맞아. 지코. 그럼. 그래 진짜로 이불 밖은 위험하단 말이야. 맞아. 아니 그거 봐. 어디 갈 생각 하지 말고 출근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하면 내가 알아. 그 왜 날 좋은 날 내가 이 포상휴가 줄지. 아니 못 줄게요 내가. 진짜요? 역시 우리 광 팀장님 최고. 각 팀장. 약속 꼭 지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오늘 주제도 날씨와 관련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 요즘 지구 온난화다 그리고 뭐 이상 기후다 극한 기후다. 맞아.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갑작스러운 이상 기후 때문에 안타까운 사고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대기후 재난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오늘 회의를 함께 해주실 분이 또 계신다고요? 네, 언박싱 연구소에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재난 관리에 대해 연구하고 계신 이 분야에 떠오르는 샛별이세요. 네. 김정훈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빛난다. 네,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 긴급대응기술정책연구센터에서 재난관리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김정훈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자, 그럼 일단은 네네. 오늘의 개발 제품부터 소개를 또 해야겠죠. 자, 언제 닥칠지 모를 이 재난 상황에 대비한 오늘 제품 네. 바로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대박 날 것 같아요. 예, 진짜. 자, 오늘의 언박싱 제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게 뭔가요?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장갑을 끼는 거예요? 저희가 좀 보여드려야죠. 시연을 하는. 우와! 그럼요. 자, 이게 작지만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침수나 붕괴 사고 같은 경우를 당해서 갇혔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차 안에 되겠어요? 갇혔어요. 나와야죠. 그러면 알려야 될 거예요, 내 위치를. 예. 그러면 요 호루라기로 박사님 같이 하세요. 최대한 빨리. 그렇죠. 내 위치를 다른 사람에게 우선 알려요. 예. 그리고 갇혔기 때문에 유리 같은 걸 깨고 탈출해야 될 거예요. 진짜 어렵다 했단 말이에요, 유리 깨는 게. 자, 이 부분 호루라기 이 부분으로 예? 자, 유리 요렇게 해서 자, 제가 눌러서 깹니다. 예? 탈출을 해야 되니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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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리 깼어요! 원샷 보시죠. 원킬이다. 우와! 보시죠. 이거 봐요. 우와. 이야! 언제 어떤 상황을 당할지 모르니까 이거 예. 지키린 작잖아요. 아담하잖아요. 하나씩 꼭 챙겨둬야 돼요. 진짜 우리를 지켜줄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이야! 위치를 알리고 예. 깨서 탈출하고. 성서. 네. 이 샘플 너무 좋은데 이거 회의 끝나면 나 가져가도 돼요? 네, 팀장님 뭐 예. 하나 더 챙겨드릴까요? 아, 진짜? 우리 박사님도 하나씩 챙겨가세요. 하나씩 가져가세요. 야. 박사님 어떠세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제품 개발한 우리가 좀 이렇게 착안을 해온 이 제품 대단하지 않아요? 잘 가져온 것 같지 않나요? 이 제품 하나로 엄청난 대비가 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네네.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아 그럼요. 아, 불러주세요. 호루라기 시작. 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이 작은 열쇠고리 하나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고리가 될 줄 누가 알겠어요? 예? 자 그럼 예측 불허의 상황을 불러오는 이상기후와 이로 인한 기후재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오늘도 심도 있게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날이 기상 관측사상 가장 더운 7월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카눈이 쏟아낸 빗물이 허리춤까지 차오른 골목길. 대피 문자가 발송됐지만 갑자기 강해진 빗발에 이른바 이동약자들이 홀로 대피할 수가 없습니다. 빈도는 더 잦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이 이상기후라는 말이 더는 낯선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올여름도 그렇고 요 몇 년 사이에 날씨가 이상하다는 게 체감이 될 정도인데 저도 사실 이제 외국 여행 가려고 그 스위스에 있는 제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네. 사실 요맘때쯤에 이제 스위스가 날씨가 좋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상 기후 때문에 거기도 고온 현상이 진행되고 있대요. 너무 더워서. 예. 아. 다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맞아요, 맞아요. 올여름 우리나라만 보세요. 보통 왜 장마 기간이라고 하면 한 10월 정도 이렇게 네. 비가 추적추적 내렸었는데 맞아요. 올여름은 어때요? 6월 말부터 7월 내내 그냥 비가 온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물폭탄이라고 하죠. 맞아. 폭우가 내린 날이 꽤 있었어요. 한번 올 때 진짜. 이렇게 뭐 좀 많이 내리잖아요. 그냥 뭐 확 쏟아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저도 몸소 느낀 게 지난 8월에 왔던 태풍 카눈만 봐도 알잖아요. 네네. 태어나서 좀 그런 거 처음 봤어요. 한반도를 관통하는 그 태풍. 맞아요. 이 찾아보니까요.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서 그렇다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에 이런 태풍이 올 생각하니까 뭔가 겁나고 끔찍해요. 맞아요. 무엇보다 이런 이상기후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 올여름에도 안타까운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 박사님, 어떠신가요? 이상기후로 인한 이 재난들이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보시나요? 네, 뭐 여러분들이 체감하고 있으신 것처럼 사실 여러 연구들에서도 이 재난의 빈도가 잦아지고 그리고 강도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지표면 온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네. 태풍의 강도가 세지거나 아니면 강우량이 많아지는 그런 변화들이 있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더 건조했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더 건조해지는 그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후재난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이 표현을 쓴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맞아. 이 기후 변화가 이 재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재난이라고 부르는 폭염이나 태풍 자체가 재난은 아닙니다. 뭐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생명이라든지 재산에 영향을 주는 위험 요소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날의 재난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나 지진 같은 위험 요소랑 이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취약성들이 결합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재난이다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폭우 자체만으로 우리가 뭐 재난이다라고 부르기보다는 네네. 폭우에 취약한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쓰레기를 마음껏 무심코 버렸던 그런 하수구로 인해서 막힌 하수구로 인해서 우리가 폭우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재난이 발생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편하기 위해서 개발을 했는데 네. 이 재난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하니까 이거 참 네네. 아이러니 하네요. 아이러니. 어려운 말 나오지만 그러게. 멋있어 보이네요. 아이러니. 근데 지금부터 조금 심각한 얘기 해볼게요. 예. 그 이상 기후로 인한 재난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예? 함께 보시죠. 저게 뭔가요? 와, 토네이도 아니에요? 토니도. 야, 맞아요. 산불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전 세계에서. 불 참 무섭죠. 맞아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폭염, 예. 가뭄 예. 아주 극한 저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산불의 원인이라고요. 네. 와, 난민들이 발생한 거네요. 네네. 저렇게. 진짜 뉴스로 많이 봤잖아요. 자, 무려 41.8도. 41.8도요? 네. 근데 이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는요 47도까지 치솟았어요. 와, 어떻게 살아요 저기서? 한여름 폭염에 시달리던 거리가 갑자기 얼음에 감싸. 이 같은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 맞나 싶을 정도의 기후입니다 지금. 그래도 우박과 저렇게 폭풍이 오고요. 으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날씨가 세상에. 그리고 비도 보통 비가 아니에요. 예. 정말 극한 폭우. 급격히 불어난 하천물이 도로 위로 넘칠 듯 기세가 위협적입니다. 무섭죠. 활활 쏟아진 흙탕물은 과수원과 주택, 도로할 것 없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이날 문경에서만 하루 189.8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 관측 사상 이 지역 하루 강수량 중 이게 장마는 장마대로 길고요. 폭염은 또 폭염대로 계속 또 길어지고. 정말.
119 구급차가 줄지어 섰고 경찰 안내에 따라 참가자들이 이동합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개용식 도중 수십 명이 쓰러지는 사고가 나자 소방과 경찰이 긴급 출동한 겁니다. 지하차도 예, 사고죠. 맞습니다. 다시는 일어나면 안 돼. 네네.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우선 경찰이 신고 지점에 출동하지 않고 허위 기록을 남겼다고 판단했습니다. 행복청은 강물이 넘쳐 제방이 무너진 걸 알았으면서도 비상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은 연락을 받은 청주시. 아무런 조치 없이 범람 위기 상황을 방치했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기관은 한 차례 신고받은 119가 유일했지만 현장의 정확한 보고에도 후속 조치는 미흡했습니다. 수사 대상의 3분의 2가 중간관리자나 실무자급입니다. 그러나 선출직인 충청북도지사나 청주시장 등에 대한 감찰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지난달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을 물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인사조치를 건의했던 이상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은 네. 이렇게 영상을 또 보니까 전 세계는 물론 또 우리나라도 정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그렇죠. 일들, 안타까운 네. 사고들도 많이 일어났었고 맞아요. 정말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기후 재난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인재에 가깝지 않나 네네. 하는 생각들도 많이 하셨다고 해요. 네네. 화면 보니까 또 박사님께서 왜 이상 기후는 위험 요소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이해가 되네요. 이런 위험 요소에 우리가 잘 대처를 했다면 이런 마음 아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 진짜 많이 드네요. 그러게요. 맞습니다. 이렇게 재난이 발생하면 지자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모든 분들께서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좀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사님? 네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난관리 시스템이 분산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화재의 경우에는 소방청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산불 같은 경우에는 또 산림청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풍수에 관련된 재난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뭐 황사라든지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또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분산이 다 돼 있어요? 그러게요. 정말 헷갈려요. 살짝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좀 복잡하긴 하네요. 뭐 그렇게 관리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현재 시스템의 장점은 뭐 각 부처별로 재난을 관리하다 보니까 각 책임을 확실히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규모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예.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할 때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한계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All Hazard Approach라고 해서 예? 재난을 유형별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각 부처별로 수행해야 되는 그런 기능별로 이제 재난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네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 재난 현장에서도 서로 소통이 조금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좀 어려운지 궁금해요.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소방과 경찰 그리고 용산시가 사이에서 네네. 이런 통신이 잘 안 됐다, 그리고 정보 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재난안전 통신망을 통해서 이제 경찰이나 소방, 지자체들이 이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네네. 좀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게 빨리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그렇죠? 이 말씀처럼 통합적인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재난에 대응하는 이 매뉴얼 자체를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럴 필요성이 있죠. 네네. 뭐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네? 세 분께 제가 먼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에게요? 네. 우리나라의 재난 관리와 관련된 매뉴얼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몇 개? 수십 개? 수십 개. 아니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면 보통의 생각보다 아주 많거나 아주 적다는 건데 제가 이렇게 좀 보면은 팀장으로서 저는 좀 이렇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0개 정도? 아이고 예? 통 작다 우리 팀장님. 100개. 많다. 근데 신났나? 재난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조금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한 5천 개? 5천 개? 5천 개? 세 분 다 네, 틀리셨습니다. 몇 개요?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정답. 현재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그리고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 그리고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까지 하면 네. 2만여 개의 매뉴얼이 존재할 것으로 이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매뉴얼을 다들 또 외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뭐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재난, 그리고 이태원 참사 같은 그런 맞네. 그 전에 있지 않았던 그런 재난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새롭게 또 매뉴얼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예. 뭐 실제로 지자체 공무원들은 굉장히 소수인데 반해서 이런 매뉴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네. 실제로 이를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2만여 개의 매뉴얼이었다면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다 대처가 됐어야 돼요. 네네네네. 그렇지 않아요? 구체적인 건 좋다고 하는데 많아서 이게 또 과연 또 대처가 될까라는 거. 그렇죠. 그러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네. 실제로 재난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여러 기관들끼리 계속 협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근데 개별 기관들끼리 이제 자체적으로 매뉴얼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들을 협력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을 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협력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매뉴얼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소통을 자주 해야 되겠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보면 사고가 난 이후에 예? 더 많은 인력과 노력을 쏟아붓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성상훈 말이 100번, 네네. 100번 천번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칠지. 맞아, 팀장님. 정말로. 맞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사실 우리. 이런 속담도 쓰고 싶지 않은데 네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이제 부산에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산은 산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후 재난에 더 취약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 부산은 바다나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다음에 높은 건물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를 하고 있고 이 때문에 태풍이라든지 뭐 폭우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이제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네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산이라도 지역에 따라서 좀 약한 부분 이런 곳이 좀 있을까요? 부산의 산사태 취약 지역 같은 경우에 377곳이 있거든요. 최근에 부산진구 초읍동에서는 예. 이 토사가 무너져 내려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그런 사태들도 있었습니다. 네네. 따라서 이제 부산 지역별로 고유한 취약성을 분석을 하고 이에 맞춤형 대응 계획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산사태 하니까 몇 년 전에 또 부산에서 그 발생했던 산사태 사고가 또 생각이 나고요. 예. 실제로 부산에는 산으로 둘러싸인 뭐 주택, 맞아요. 아파트 단지가 꽤 있어요. 되게 높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도 있고요. 맞아요. 비가 막 심하게 온다 하면 예? 괜히 좀 무섭더라고요. 맞아. 또 어디서 산이 무너지면 안 될 텐데 안 될 텐데 맞아요. 걱정이 되고. 산사태는 주민들이 대피할 여력도 없이 순식간에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산사태로 사망한 사람은 60대 식당 주인 등 어제 2명을 포함해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저는 그 지하차도 다닐 때마다 그런 생각 좀 해요. 초량 지하차도 사고가 저에게는 엄청난 큰 충격이었거든요. 부산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지하차도 많이 다니시니까. 많이 다니죠. 맞아요. 이제 그게 혹시라도 뭐 내일이 아닐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약간 겁나고 공포감이 좀 들더라고요. 네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매일 이 지난 다녔던 그 생활하는 공간이 재난 현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네네. 그런데 이 다른 도시랑 비교를 해봐도 이 부산이 기후 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조금 많았나요? 네, 맞습니다. 부산은 기후재난으로 지난 10년간 사망자 수나 실종자 수가 27명으로 7개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았고요. 부상자 수 같은 경우에도 910명으로 이제 큰 인명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이런 피해들 이외에도 시민들이 네네. 겪은 불편함이라든지 정신적인 피해까지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피해가 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이 부산은 더욱더 철저하게 기후 재난에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시민분들도 이런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팀장님 네? 성성은 제가 준비했다고 아닙니까? 아, 제가 그래요? 준비했다 아닙니까? 태풍, 뭐 지진의 일, 폭우, 예? 폭염 그로 인해서 뭐 화재나 산사태가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재난에 살아남는 법을 제가 교육받고 왔습니다. 오, 대박! 함께 보시죠. 잘 다녀오셨네. 안녕하세요. 환경을 보는 박싱이 분들. 여러분의 나이가 제일 많은 날씨 요정 지니 은순이에요. 제가 너튜브 좀 시작을 했습니다. 우와, 부산에 태풍이 상륙했습니다. 이 쓰나미. 태풍이 오면 해운대에 얼마나 파도가 센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센 만큼 그리고 제가 고생하는 만큼 여러분 하트 뿅뿅뿅 쏴주세요. 가볼게요. 렛츠고! 우와! 근데 너무 무섭다, 저렇게 보면.
비가 좀 온다, 야. 어머매. 자, 여러분께 우리 날씨 요정, 이 날씨를 좀 생생하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태풍의 한 중간에 들어왔어요. 이 정도면 풍속이 15에서 20 정도. 이 정도야, 뭐 태풍과 바람 이 정도. 근데 이렇게 보기만 해도 약간 바람이 거세요. 와, 선배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산 뒤집혔어. 어떻게 지붕이야? 그 정도 되면 이런 재난을 겪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속수무책으로 많이 우리가. 아이고 살았다. 뭐 한다고 이런 날씨에 나와가지고 아이고 놀래라. 와 쎄네 봐라. 엄마 손까지 떨린다 세상에. 내가 너무 놀래서 그렇나? 뭐지 뭔데? 뭐지 왜 흔들흔들거리노? 뭐고? 비가 많이 온 탓에 산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어머 뭡니까 이거? 흔들리는 거예요? 네.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네. 119 전화번호 뭐고? 박사님 뭔데? 119 전화번호 뭡니까? 신고해야 돼 119 전화번호 뭐고? 119 전화번호 뭐고? 119 괜찮으세요? 네, 안 괜찮습니다. 자, 일단 핸드폰부터 챙기시고. 자, 헬멧 쓰십시오. 자, 이렇게 쓰고 우리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소방관님이세요. 우리 일단 몸을 숨겨야 됩니다. 네. 우선 대피부터 하시죠. 대피. 자, 오른쪽으로 몸을 숨겨야 돼요. 자, 저희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자,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구조대원들이 빨리 위치로 올 수 있도록 현장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야 됩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현장 활동을 위해서 다친 사람의 숫자 또는 성별 또는 나이, 상태까지 자세하게 알면 좋습니다. 그럼 제가 신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보시죠. 당하니까 119 번호가 생각이 안 나요. 119 전화는 119입니다. 네, 119. 예, 여보세요? 위치. 예, 여기는 언박싱 카페입니다. 네, 지금 땅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서요. 예, 여기 지금 6사람 혼자 있습니다. 예, 나이는 44살입니다. 예. 네,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탈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고를 하셔야 돼요. 예? 신고보다 대피가 먼저. 그럼요.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식탁 아래로 좀 피하고. 본인 위치도 알리고. 요것도 많이 봤는데요? 휴대용 비상 조명등을 빼면은 바로 앞을 비추면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두울 때 그렇죠.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없다. 그럼 혹시 핸드폰 있으세요? 휴대폰. 오케이. 맞습니다. 휴대폰에 켜고 램프를 켜고 탈출하면 됩니다. 탈출하시죠. 이거 많이 어둡네요. 네? 이럴 때는 탈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 자, 벽을 손으로 짚어보십시오. 네, 이렇게. 자, 두 번째,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탈출합니다. 이렇게 따라와 보세요. 이걸로 이렇게 해서. 조심. 최대한 낮추고. 낮추고. 자, 벽을 이렇게 하고. 문이다. 어두운 곳을 탈출했습니다, 이제. 일단 낮은 자세가 중요하네요. 그렇죠? 혹시나 있을 위험물, 장애물에 걸리지 않게끔 좀 안전하게도 탈출을 해야 되니까요. 야, 이거 높은 곳입니다. 높은 곳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이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비난기구가 왕관기입니다. 우리 왕관기 항상 저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만 봤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솔직히. 왕관기 함을 개봉을 합니다. 네. 아니, 뭐 복잡하죠? 네. 자, 꺼내보면은 간단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게 후크. 후크를 잡아서 자, 지지대에 결착합니다. 네. 그 다음에 나사를 쪼고요. 자, 우리가 탈출할 방향 쪽으로 지지대를 위치시킵니다. 네. 자, 지금 2개가 남았죠? 자, 그 중에서 여기 동그란 거, 리일선. 네. 자, 얘를 1층으로 던집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벨트를 겨드랑이에 차고 1층으로 낙하하면 됩니다. 요렇게, 그쵸? 네. 요렇게. 겨드랑이 끼우고, 자, 고리를 쪼아주고, 요렇게. 네. 이때 가장 중요한 거, 이 팔은 W를 하면서 손바닥으로는
벽을 쓸면서 내려가는 게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이렇게. 네. W? 이렇게. W. 아, 벽을 쓰면서? 네. 천천히. 네네. 내려가 보시죠. 자, 이렇게 잡고 W 있지. 한 칸. 자. 되세요. 넣을까요? 예. 넣고 W. 자, W, 8W. W. 오, 8W. W. 오, W. W. 아, 생각보다 안 무서워. 괜찮아요. 생각보다 완각이 안 무서워요. 아, 탈출했다. 그렇게 사용하는구나. 우리 언박싱 최고예요, 진짜. 야, 대박. 이거는 진짜 짤로 돌아서 전 국민이 봐야 돼. 그러니까요. 전 국민이. 네. 잘 다녔네, 우리 성사원. 꼭 배워주세요, 진짜. 아, 진짜로. 그러니까요. 예. 아니, 사실 저도 이제 영상을 보면서 많이 배웠는데 이렇게 왕감기는 팔을 W로 벌려서 그렇죠. 이거 확실하게 예. 이렇게 내려오면 되는 거죠, 벽을 안전하게. 치면서 예. 벽에 부딪혀서 다치면 안 되니까 딱딱딱 치면서 이렇게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아, 사실 이제 학교 다닐 때 물론 알려주셨겠지만 네네. 이렇게 디테일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지금이라도 배워서 너무 다행입니다. 맞아요. 예. 저도 사실 처음 네. 배웠고 처음 경험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저 혼자 알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촬영을 다녀오고 3일 뒤에 예? 쌍둥이들 손 잡고 갔다 오셨어요? 같이 갔어요. 그래야 돼. 야, 그래서 저도요. 같이 배우고 같이 또 경험을 했어요. 저도 사실은 제가 예전에 지금은 단독주택에 살아서 1층에 네네. 살지만 예전에는 12층에 살았어요. 12층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무서워가지고 왕관길에 달긴 달았어요. 근데 우리가 막상 그 집에서 저렇게 훈련을 해볼 수가 없어요. 맞아. 11층에서 어떻게 저렇게 내가 뛰어내려봐요. 무서우니까. 네네. 그래서 저렇게 훈련을 미리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거 저희 갈 수 있는 거죠, 그냥 가서. 그럼요. 예, 예. 각 지역에 이런 시설이 있는데요.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119 부산 안전체험관이 있어요. 예. 메모. 미리 예약하셔서 실제 교육도 받고 네? 경험도 해보고 예, 예. 이게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멋진 중요한 것 경험일 것 같아요. 같아요. 예, 예.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요. 네. 소화기법만 배웠거든요. 소화기 사용법. 예, 바람을 등지고 안전비 뽑고 맞아. 불 방향으로 발사! 이게 아주 기억이 남거든요. 맞아요. 정확하게.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뭐 실제로 재난안전 인식 조사를 따르면 네. 지난 1년 동안 자연재난에 대해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80% 이상이 이제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뭐 옆 동네 사실 일본만 하더라도 네네. 여러 재난을 겪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뭐 학교에서 커리큘럼을 통해서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좀 변화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교육을 우리 시민들한테 받아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각 지자체에 있는 장들 이분들께서도 받으셔가지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좀 책임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옳은 말 하네. 우리 그러게. 소니까. 저 괜찮죠? 멋있었어. 그래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올해 7월에 지자체 장들 대상으로 재난 안전 교육을 실시를 했대요. 예. 근데 이번이 처음이었대요. 예, 처음이었대요. 이번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부산에서 몇 명이나 참여를 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궁금해요, 진짜. 그래서-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면. 500원, 예. 근데요, 이게 의무적인 게 아니었어서 몇 명이 참여했는지 파악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러지 말고 그냥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으면 좀 어떨까 그쵸. 생각이 들어요. 박사님 어때요? 일단 재난이 발생을 하게 되면 1차적인 책임은 그 지역에 있는 지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지역의 지자체장이 결국엔 빠른 의사결정을 해줘야지 이것과 관련돼서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자체장이 과연 재난관리에 있어서 전문가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안전 교육을 지자체 장분들에게 실시를 해야 된다라는 맞아요. 거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교육뿐 아니라 네. 이제 재난 관련된 인력들도 보충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재난 관련된 지자체장의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항상 사고가 나면 뭔가 이 시스템이 크게 달라진다기보다 예? 국민 개개인이 더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 들게 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우리부터 조금 조심해야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 재난 문자 같은 경우도 요즘 너무너무 많이 오잖아요. 수시로 올려요. 처음에는 되게 놀라고 더 조심하고 예? 하는데 이것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면역이 생긴 것 같아요.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제 친구들도 이 재난 문자 알림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농담이 있어요. 뭐라고? 재난 문자 자체가 재난이다. 이런 농담이 있어요. 심각해요, 진짜. 진짜로요? 네,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재난 문자 자체는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긴급한 정보들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수단이거든요. 근데 다만 원래 행정안전부에서 이를 이제 총괄을 해서 이제 보냈었는데 개별 기관들에게 이거를 분산시키다 보니까 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기관에서 이제 이것들을 발송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서 재난 관련 문자에서 주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재난 문자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재난 문자를 보낼 때 여러 기관들 사이에서 언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재난 문자를 보낼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을 보내기 위해서는 결국 여러 기관들이 협력을 해서 이런 재난 문자의 내용들이라든지 뭐 시기 같은 것들을 잘 결정을 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기후 위기와 그로 인한 재난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오늘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 사회 전체가 기후 위기 상황을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늘 언박싱 함께 하신 분들은 언박싱 연구소의 기가 막힌 개발품 지키링 꼭 하나씩 준비하시고요. 그렇죠. 오늘 진짜 도움되는 제품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 건 진짜 괜찮았어요. 그쵸? 그럼 다음 주에도 또 우리가 만들 제품이 또 기가 막히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열심히 밤낮 없이 또 연구를 해야겠죠. 그럼요. 화이팅 하자고요. 화이팅!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이만 퇴근해볼까요? 네. 환경에 대한 고민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미래 세대에 더는 미안해하지 않을 때까지 지구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 언박싱! 안녕! 환기와 감기 많이 보신 적이 있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불이 안 났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발견하는 게 편집하기 있고 거기에 보는데 우리가 너무 떨어지면 이렇게 해서 요번 노트에 한번더 기름사가 떼고 내려가면서 지금 손으로 벽을 하나씩 더 내려갑니다. 파이팅! 봤는데 타본 적은 없어요. 불이 안 나서. 타기 전에는 기분이 좀 어땠어요? 신날 것 같았어요. 근데 막상 타보니까 실제로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내려갈 때 그 짚고 내려가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저거 해보니까 불이라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기도 했는데 이 실제 상황이면 좀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대피할 때 일단 안전이 제일 중요해서 몸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한테 여기서 배운 것들을 좀 기억해내면서 알려주는